네 번째, 비례식의 성질. 자, 비례식이 이제 뭔지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6대 5는 12대 10이었을 때 요 비율이 5분의 6이랑 10분의 10이랑 같다. 요거 등호 성립한다. 요렇게 이제 비율끼리 같다. 요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비례식이라고 했죠. 6대 5랑 12대 10이랑 같다.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은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은 비례식에서 요거 5랑 12를 뭐라 그랬죠? 내항이죠. 내항. 그리고 6이랑 10을 외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이제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이 이제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같으면은 그 비례식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 비례식이 이제 성립을 하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 빈칸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6대 5는 12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아야지 비례식이 성립을 합니다. 얘가 60이죠. 얘 곱하기 얘가 6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비례식의 성질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가 비례식의 성질이고,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이제 비의 성질이에요. 비의 성질은 5대 12 5대 6이라고 할게요. 5대 6은 10대 10이라고 했을 때 전항의 몇 배? 2배. 그리고 후항의 2배 했을 때 그 비율이 일정하다가 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 비율은 일정하다. 이게 비의 성질이고 비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입니다.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빈칸 채우기 있잖아요. 요 내향의 곱이랑 외향의 곱은 같다. 그래서 여기 얼마냐 하면은 84겠죠.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냐? 42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각각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자. 외항이란 말은 2랑 25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5고, 그래서 곱이 얼마냐 하면은 50입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은 이 안에 있는 애들 있죠. 5랑 1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50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면은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은 이제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제 2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값을 구하려고 한다. 내항의 곱은 3 곱하기 12죠. 그래서 36입니다. 36이고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모에는 9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3분의 4고 9분의 10이죠. 얘를 약분하면 3분의 4로 일정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확인해 봅시다. 1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자. 외항의 곱은 7이랑 10이죠. 7 곱하기 10이니까 7, 10이 돼야 되는 거고, 내항의 곱은 5랑 14입니다. 5 곱하기 14니까 7, 10이 돼야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0.9랑 20, 외항의 곱은 0.9랑 22니까 18이고, 내항의 곱도 0.4랑 45를 곱한 거니까 8입니다. 그래서 일정해야 됩니다. 2번 오른 비례식을 찾아 모두 구해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내항의 곱이 얼마냐 하면은 135가 되겠고 얘는 틀렸죠. 틀렸고 얘가 얼마냐 하면은 84가 되고 얘 틀렸죠. 아 맞네요. 84 이거 맞습니다. 이거 얼마냐면은 7이고 얘 얼마냐면은 7이 되겠네요. 맞고 8분의 3, 3분의 8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비례식이 옳은지 틀린지 구하기 위해서는. 비례식에서 기억 곱하기 니은의 값을 구해보시오. 기억 곱하기 니은을 이제 외항이라 그러죠. 외항의 곱은 기억 곱하기 니은이죠. 내항의 곱은 8 곱하기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이 되겠죠. 서로 같아야지 비례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자. 7 곱하기 네모랑 3 곱하기 63이 같아야 됩니다. 7 곱하기 네모랑 3 곱하기 63이 같아야 되니까 27이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된다. 11 곱하기 32가 외항의 곱이고 네모 곱하기 44가 내항의 곱입니다. 11, 11로 나누면 4 남고 여기 8이 들어가야 되겠죠. 8. 세 번째도 똑같이 내항의 곱은 9 곱하기 24, 외항의 곱은 네모 곱하기 54입니다. 9로 나눌게요. 6이니까 여기 4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4. 네 번째, 21 곱하기 7 얘랑 49 곱하기 네모가 같아야 됩니다. 7, 7 나누면은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례식을 이제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이제 미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빈칸을 구하는 거예요. 네모, 세모. 자, 여기 나와 있는 얘 가지고 한번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기 자동차는 15분 동안 충전을 하면 180km를 달릴 수가 있다. 45분 동안 충전하면은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지 구해보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제 15분 동안 180km 달리니까 비율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45분 동안은 얼마를 달리냐? 얘를 구하기 위해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180 곱하기 45 얘는 15 곱하기 네모니까 15로 나눠 버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40분 동안 이제 충전하면은 달릴 수가 있다. 45분 동안. 그러면 비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비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항에 3배를 했습니다. 그럼 후항도 몇 배를 해야 된다? 똑같이 3배를 해서 540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예제 1번. 복사기는 7초에 5장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장을 복사를 하려면 몇 초가 걸리냐? 복사기로 복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복사 장수의 비 7초당 5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30장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몇 초가 걸리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여기 30이 들어가면 되겠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항의 곱이 5 곱하기 네모죠. 외항의 곱이 21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4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2초가 걸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1번 밀가루 80g으로 똑같은 모양의 쿠키를 12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밀가루 200g으로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했습니다. 내항의 곱 12 곱하기 200이죠. 외항의 곱 80 곱하기 네모입니다. 요거 10 날려버리고 4로 나누면 2고 이거 5죠. 또 2로 나누면 6이니까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0개를 만들 수가 있다. 30개를 만들 수가 있네요. 두 번째, 공구함에 들어있는 볼트의 수와 너트의 수의 비는 8대 3입니다. 8대 3이죠. 그러면은 볼트랑 너트가 8대 3입니다. 볼트의 수를 4개라고 했고 너트가 12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아야 되겠죠. 8 곱하기 10이랑 3 곱하기 네모가 같아야 됩니다. 요거 나누면 4가 되겠죠. 32개가 있으면 되겠죠. 32개. 세 번째, 1000ml 주스 2통은 4,600원입니다. 7통을 사려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네모를 사용한 비례식을 세워보자. 2통에 4,600원이니까 2통일 때 4,600원이면은 7통일 때는 얼마인지 구하자. 이렇게 되겠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다. 4,600 곱하기 7은 2 곱하기 네모가 될 거고 2,300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1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4번 일정한 빠르기로 3분 동안 몇 리터가 나오냐 하면은 24리터가 나오죠. 3대 24, 3분 동안 24리터. 그러면은 56리터가 나오려면은 몇 분 동안, 여기가 몇 분 동안 얼만큼 나오는지, 몇 분 동안 얼만큼 나오는지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24 곱하기 네모는 3 곱하기 56이 될 거고 3으로 나누고 8이겠죠. 8로 나누면은 7이겠네요. 7분 동안 받아야 됩니다. 다음 6번째 비례배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똑같은 120개의 뭐 사탕이 있다고 할게요. 두 친구에게 만약에 뭐 3대 7로 나누어 주고 싶은데 그 비율 이 비가 일정하게 나눠 주는 거예요. 3개, 7개. 그러면 6개, 14개도 같은 거죠.
그리고 9개 몇 개? 21개도 이 비율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가 되게 120개가 되게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36개랑 몇 개죠? 90, 80, 4개 요렇게 나눠 주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나눠 주는 거죠. 전체를 이제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거 3대 7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120개를 3대 7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래서 36개, 84개 요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 볼게요. 자, 지금 120개를 3대 7로 나누어 줬죠. 이 B 있죠? 3대 7. 얘를 더합니다. 3 더하기 7. 총 10개죠. 10개 중에서 얘는 몇 개를 받냐 하면은 3개를 받는 거고 10개 중에서 몇 개를 받냐 하면은 7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은지라고 할게요. 은지고 이 친구가 형준이었다고 하면은 얘 전체 몇 분의 몇만큼 받냐 하면은 10분의 3. 10개 중에서 3개를 받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형준이는 3 더하기 7분의 7개죠. 7개.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은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7인 겁니다. 그러면 얘를 비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10분의 3 대 10분의 7이죠. 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은 3 대 7입니다. 결국은 그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0개 중에서 10분의 3만큼, 120개 중에서 10분의 3만큼, 그래서 36개, 120개 중에서 10분의 7만큼, 그래서 8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6대 84도 3대 7일 겁니다. 36대 84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면은 3대 7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수진이와 민호가 바나나 14개를 3대 4로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요 B 있죠? B 3대 4를 이제 더한다고 했죠. 3대 4를 더하고 수진이는 3만큼 차지하고 민호는 4만큼 차지하는 겁니다. 14개를 3대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7분의 3만큼이니까 6개. 민호는 7분의 4만큼이니까 8개 되겠죠. 요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민서와 영옥이가 사탕 16개를 3대 5로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어, 민서와 영옥이가 사탕을 3대 5로 나누었을 때 각각 가질 수 있는 사탕의 수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되는지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자. 3 더하기 5분의 3만큼이 민서가 가지고 갈 비율입니다. 전체 8 중에서 3개입니다. 영옥이는 5개겠죠? 그래서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서는 16개 중에서 8분의 3이니까 6개를 가지고 갈 거고 영옥이는 16개 중에서 8분의 5니까 10개를 가지고 가게 되겠죠. 2번 8을 1대 3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자.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2가 됩니다. 1 더하기 3분의 3만큼이죠.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6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B를 더하고 앞에 친구는 1만큼, 뒤에 친구는 3만큼. 이런 식으로 비례 배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연호와 지민이가 3,000원을 2대 1로 나누어 가질 때 2 더하기 1이죠. 3분의 연호는 이만큼. 그래서 2,000원. 지민이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1,000원.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4. 언니와 예나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 9,100원짜리 머리띠를 사려고 한다. 8대 5로 나누어서 내기로 했다. 총 B가 8 더하기 5겠죠? 언니는 8만큼, 예나는 8 더하기 5분의 5만큼이겠죠. 곱하기 얼마? 9,100. 곱하기 얼마? 9,100이 되겠죠. 13이니까 나누면은 7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7,200이고 얘는 7,200 아니고 8, 7에 5,600이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600이 되겠죠. 각각 5,600원, 3,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3,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2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옳은 비례식을 찾자. 얘는 틀렸죠. 내향의 곱, 외향의 곱 다르다. 얘는 5분의 10이랑 틀렸죠. 얘도. 그러면 얘는 9. 얼마? 8. 얘도 9.8.
그래서 디귿이 옳은 겁니다. 2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자.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다. 13이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8을 곱하면은 104가 들어가야 되겠죠. 8, 3, 24니까 8 곱하기 13을 하면 되겠죠. 8분의 1 곱하기 네모가 얘기 때문에 8 곱하기 13이면 되겠습니다. 내항의 곱은 3분의 1 곱하기 네모고 외항의 곱은 15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요거 3이니까 6이죠. 그래서 18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3이죠. 3. 490cm를 3대 4로 나누어 보자. 비례 배분이죠. 3대 4니까 7이죠. 7분의 3만큼, 7분의 4만큼. 7, 7에 49니까 요거 210이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280이 되겠죠. 4.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더 큰 것의 기호를 써보자. 내항의 곱이 얼마냐? 5 곱하기 540이고 54고 네모 곱하기 30이 되겠죠. 5랑 얘로 나누면은 6. 얘는 9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억에는 9. 얘는 72 곱하기 7이랑 63 곱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7로 나누면은 9. 여기는 8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억이 더 큽니다. 5번 현균의 농장에서 키우는 소의 수와 돼지의 수의 비는 6대 7입니다. 소의 수가 96마리, 소의 수와 돼지의 수였으니까 96대 네모는 6대 7이죠. 소, 돼지 이렇게 내양의 곱, 외양의 곱이 같습니다. 96 곱하기 7이 6 곱하기 네모죠. 6으로 나누면은 16입니다. 7, 6에 42, 112, 112마리가 되겠죠. 돼지는 6. 그림으로 나타낸 텃밭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자로 재어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으로 나타낸 텃밭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를 구해보자. 요건 실제로 자로 한번 재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로 재어보면은 얼마냐 하면은 3cm, 2c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대 2가 되겠죠. 실제 텃밭의 높이가 10이었다. 3대 2는 네모대 10이니까 요거 5배 됐죠. 15m가 되겠습니다. 실제였으면은 이제 줄여봤던 거죠. 다음 7번. 동화책 48권을 학생 수에 따라 두 모둠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가 모둠이 5명, 나 모둠이 3명이면은 비례 배분을 하는 거죠. 48 곱하기 5 더하기 3분의 5, 8이니까 30개죠. 30권, 나머지 18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파란색 안에 주어진 비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2대 5로 비례 배분한 거죠. 그러면은 7분의 2랑 7분의 5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거 8이랑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8일 때 히읗 그리고 70을 1대 9로 나눌 거니까 10분의 1이랑 10분의 9가 되겠죠. 7이랑 63이 되겠네요. 7에 5, 63에 이렇게 되겠죠. 다음 20자리에 기억 넣고 다음 300을 이제 8대 7로 비례분하니까 15분의 8이랑 15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은 160이랑 140, 160이 비읍 그리고 여기니까 행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9. 사과 2개는 5,000원입니다. 사과 8개는 얼마인지 비례식을 세어보자. 사과가 2개일 때 5,000원이고 사과가 8개로 늘어나면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겠죠. 내향의 곱, 외향의 곱 같기 때문에 얼마냐 하면은 2만 원이 되겠죠. 사과의 개수 또는 사과의 가격을 바꾸어 새로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사과가 3개가 사과 3개가 6,000원이었을 때 사과 9개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은 3대 6천은 9대 네모니까 네모는 18,000 이렇게 되겠죠. 18,0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만들어 보면 되는 겁니다. 10번 비례식의 외항의 곱이 120이었을 때 여기 5가 들어가면 되겠죠. 내항도 12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5가 들어가면 되겠죠.
11. 가로와 세로의 비가 4대 3, 둘레가 42인 직사각형이 있다. 4대 3을 비례 배분을 해야 됩니다. 42얘를 나누기 1을 해야 되겠죠. 가로 세로 두 번씩 있으니까. 21 곱하기 7분의 4 해서 12, 나머지가 9. 그러면 가로가 12, 세로가 9가 되겠죠. 비례식을 세운다면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그러면 4대 7이라고 할게요. 가로가 4, 전체 가로 세로 합이 7. 네모대 21이 되겠죠. 그러면 내향의 곱, 외향의 곱이 같으니까 12가 되겠죠. 가로가 12, 세로는 9가 되겠습니다. 12. 어느 날 낮과 밤의 길이의 비가 5대 3이었으면은 낮은 밤보다 얼마가 기냐? 하루가 24시간이죠. 얘를 5 더하기 3분의 5로 비례 배분하면은 15시간 그리고 9시간이죠. 낮은 밤보다 6시간이 더 길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풀고 복습책은 어디를 풀어봐야 되냐 하면은 저번에 풀었던 거 이어서 39페이지 있죠.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끝내주시고 그리고 43쪽에서 46쪽까지 끝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얘기했네요. 45쪽에서 48쪽입니다. 45쪽에서 48쪽입니다.